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저희가 또 6월 첫째 주를 맞아서 제이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저희가 이제 매월 첫째 주 제이님이 신간을 중심으로 큐레이팅을 벌써 2번 해주셨죠. 그렇죠. 2번 했네요.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저 악플도 봤는데. 악플? 무슨 악플이요? 그 웃음소리가 거슬. 그거 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 웃음소리예요. 전줄 알고. 아니에요. 아, 네. 어떤 분이 제 목소리 거슬린다고 제 웃음소리가. 전 전 줄 알고 내가 언제 웃었지? 그래가지고 한참 전 제 걸 다시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졌었지만 제가 아니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내 웃음소리가 원래 이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무 경박하게만 안 웃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다시 좀 개편을 또 하게 돼가지고 계속 리뉴얼하고 개편하고 약간 이런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이제 저희가 좀 모시게 돼서 구성이 좀 이제 저희가 좀 다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제이님과 이제 새로 오시는 분과 3인 체제로 해서 네, 새롭게 좀 구성을 바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2명 너무 약간 너무 친밀해 보여서 3명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친밀해 보여서 안 좋다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이제 저와 모 매체에서 서평 필진으로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글을 보면서 제가 항상 감탄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네. 제 글이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수라장. 네, 진짜 제 글은 밑도 끝도 없는데 그게 읽으면 좀 약간 정화되는 느낌. 네,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정갈하고 그렇죠. 이제 그게 그때 당시 500자로 써야 돼서 정갈한 건 저도 정갈하긴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책 팟캐스트에 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이 원래 사실 은근히 낯가리는 ISTP인데 용기를 내서 또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스토리버킷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너무 드디어 좋습니다. 이제 첫 녹음 사실 한번 했던 녹음이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고 드디어 이제 이분과 첫 녹음을 공식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혜이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저희 스토리버킷 청취자분들께 첫 번째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듣기만 하다가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오랜만에 이 3인 체제가 됐고, 네,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회차는 이제 혜인님과 또 첫 녹음이니까 또 게스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제이님 모시고 처음 했을 때도 그렇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집중해서 저한테만 딱 질문하시고. 그렇죠. 네네. 순간 내가 제이님을 안 했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걱정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혜인님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밀착 인터뷰.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이제 오늘 그런 시간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팟캐스트 출연 제안받고 좀 어떠셨어요? 지금은 너무 오래 몇 달 전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죠. 사실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처음 제가 그걸 말을 꺼낸 게. 네네네네. 일단은 기분이 좋았고요. 제가 사실은 요즘은 좀 바쁘기도 하고 회사가 좀 집에서 가까워서 이게 원래 먼 거리 다니면서 팟캐스트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 10분 만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듣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팟캐스트 덕후고요. 특히 책 팟캐스트는 좀 많이 챙겨드렸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 원조 2개 있잖아요. 양대산맥.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팟캐스트랑 빨간 책방. 빨간 책방.
더 라디오 책다방, 문학 채널 원, 책 읽는 라디오 이게 뭐라고 책 등등 이렇게 열심히 들었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데 언젠가 좀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듣기만 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게 이제 어떤 차이일지 좀 궁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우리 사실 제이님도 책 팟캐스트 덕후거든요. 중독자라고 하십니다. 네. 덕후는 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계속 들어가지고 네. 없으면 약간 손 떨리는 이런 거죠. 그리고 좀 메일 좀 업로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지금 요일의 기준이 그 팟캐스트가 나오는 날로 여기고 있어요. 뭐 수요일은 어느 팟캐스트, 네. 뭐 목요일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책이라웃이 원래 목금인데 수요일 코너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죠. 수목금을 들을 수 있으니까. 수요일 코너도 생겼어요. 네네네. 저는 사실 좀 잘 남의 걸 잘 안 듣는 남의 거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듣고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근데 저도 옛날에 되게 열심히 들었고, 네, 저도 그 김두식 교수님이 하시던 그 책다방 황정은 작가님이랑 하시던 시절에 책다방 되게 좋아했고. 와. 저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할 말씀 다 하시고 그런 스타일이 전 좀 부럽거든요.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날림이 좀 많아서 조곤조곤 하면서 말에 어떤 습관이 없고, 근데 저도 이제 이거 한 5년 하니까 편집을 해보면 그런 말 습관이 있잖아요. 한국인 특유의 이제 뭐 이런 거 붙이고 그거 다 이제 들리거든요. 편집할 때. 근데 제가 하는 그 습관을 들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도 제 거 편집하면 화나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 다니시는 직장도 책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은 좀 언제부터 좀 좋아하셨나요? 저는 책이기보다는 잡지를 좋아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집에 이렇게 뭐 어린이 잡지랑 엄마가 보시던 주부 잡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약간 활자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 거를 다 읽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전단지도 열심히 읽고 그러고 놀았는데 특히 제가 진짜 반복해서 봤던 되게 좋아했던 책이 브리테니커 어린이 백과사전. 근데 진짜 좋아했어요. 그림하고 어린이용이니까 글씨도 크고 그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지금도 사전류를 좀 좋아하고 또 소년소녀 문학 전집 이런 거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반복해서 읽고 특히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고전 동화 많이 성경 이야기랑 이런 거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활자와 오디오를 향유하면서 놀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백과사전 지금도 좋아하시고. 사전류, 그러니까 뭔가 정의 내리는 거 그런 책 너무 좋죠. 그럼 이게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딴 얘기는 아니구나. 나무위키 이런 것도 막 보세요 그러면? 보면 안 돼요? 아니 궁금해서 그것도 이제 쫙 보다 보면 막 저도 중독돼서 막 볼 때 있거든요. 나무위키. 그런 것도 보죠. 근데 이제 나무위키는 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요. 네네네. 그런 식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막 파고드는 그런 거 좋아하죠. 네. 아까 세벗을 언급해 주셨나요? 네. 기억이 안 나죠. 세벗 세벗 얘기 안 했죠. 제인이 세벗 모르시죠? 새로운 벗. 새로운 친구. 역시 MZ 세대이시라서. 다른 세대라서. 저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좋아하던 어릴 때 잡지였거든요. 이게 기독교 약간 그런 기독교적인 것도 있고. 잡지 이름이 세벗. 세벗이에요. 세벗. 그래서 맨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모가 7명인데 네. 하여튼 끝에서 두 번째 이모가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잡지 같은 거 보통 그런 거 들여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저도 세벗 막 보고 이렇게 피아노는 안 치고 이렇게 보던 기억이 나고 이거 진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렌즈 안 끼신 거죠? 어떤 렌즈? 렌즈 눈에. 꼈어요. 그러시구나. 왜요? 아니 그러니까 렌즈도 안 끼신 거면 활자 중독이라고 하셨는데 눈이 좋으신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죠. 렌즈 꼈어요. 네. 그럴 수 없죠. 안경 껴야지. 단호하시다. 아니 정말. 네. 누구도 피할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이게 근데 세벗 창간이 1925년인데요? 되게 유서 깊은 어린이 잡지예요.
그게 한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나오다가 그랬을 거예요. 네. 역사네요. 맞아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싸이월 됐어요. 아니 저희도 1925년과 상관은 없는데 네, 그때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약간 주십시오. 전성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가. 그 당시에. 세버시. 그러시구나. 소년 문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집을 다 보셨어요? 어렸을 때 있는 거 다? 아니요. 그때도 뭐지? 보던 것만 꽂힌 그러시구나. 것만 열심히 봤어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네. 집에 다 이제 그런 게 있긴 마련인데. 네. 한 100권까지 있는데 맞아. 100권까지 다 보진 않았어요. 그냥 엄청 꽂힌 것만 여러 번 봤어요. 뭐 어떤 거에 어떤 게 제일 가장 한국- 꽂히셨어요? 주로 한국 민담 전설 이런 뭐 옛날 이야기 있는 그런,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세계편과 한국편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로 한국 전설 쪽. 전설을. 너무 기묘하고 어렸을 때 보면서도 너무 이상하고 그러면서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저 우투리 신화. 네? 옛날 우투리 신화 읽고 나서 엄청 네. 슬퍼가지고 우투리 장수 이야기. 어린 그쵸, 장수. 네, 맞아요. 저도 한국 민담이 뭔가 특색 있어요. 슬퍼요. 뭔가 아련하고. 우트리가 뭐예요? 그 그런 게 장수 있나? 있어요. 아기 장수. 지금도 어린이 책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건 정말 그렇구나. 근데 막스 혁명적이고 나름 전복적인 그치, 스토리도 맞아. 있고. 해석하기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뭔가 막 그런 동물들도 막 나오고 하여튼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런 고전 어린이들이 읽는 그런 거 새로 해석하고 이런 책들 많이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읽으면서 좀 그 이야기들이 더 좋아졌어요. 민담이나 전설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창작과 비평사 시절에 그 어린이 책 시리즈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거기에도 그런 민담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도 그 시대의 80년대, 90년대 그 창작과 비평사 버전의 그 책들이 지금도 있어요. 뭐 백두산 민담이라던가. 재밌겠다. 네, 그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장화홍련전. 되게 전통적이고 대중적이고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뭔지 모르게 너무 해석할 여지도 너무 많고 너무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처녀 귀신이라고 최기숙 선생님이 쓰신 최근에 계류자들이라는 책 쓰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 처녀 귀신에서 그런 한국 민담에 나오는 여자 귀신들 를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고, 뭐 아랑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근데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에 되게 좀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 15소년 표류기 이런 거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서양. 네. 서양적 이야기. 굳이 서양이라기보다는 줄베른. 서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끌렸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두 분이 하신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전 이제 자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한국 민담 설화 이런 얘기들 아무래도 좀 많이 잘 모르고 그저 이제 뭐 그나마 애들이 좀 좋아하면 해리포터 정도? 네, 그냥 그렇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민담이죠 그렇고. 이제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면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금. 네. 아니 해리포터 모르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요즘 애들이 다 그렇긴 하거든요. 책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해리포터는 좀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리포터로 다시 이제 좀 책 이렇게 해놓고 꼬시고 이거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이러니까 좋은 시절이었죠. 유튜브 없으셨죠? 저 어렸을 때. 그렇죠. 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기준으로도. 우리가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사실 잡지를 진짜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잡지 좋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잡지 좋아해서 선택한 것도 있고요. 네. 저널리즘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지 뭐 전공을 꼭 이거를 해서 그런 거보단 약간 그냥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 꼭 잡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회사에서 웹진 업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여기에 중독이 된 건 잡지 정기구독. 너무 좋다. 잡지 정기구독. 아름다운 목록이네요. 되게 많이 해서 정기 구독하는 것만 언제 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리터, 한편, 악스트, 에픽, 물결, 미스테리아, 마니에르 드 부어르는 정기 구독하고 어션테일즈, 오늘의 SF, 우먼카인드, 매거진지 이거는 그때 사서 봐요. 진짜 많이 보시네요. 진짜 이 정도 거의 돼야죠. 앞표지만 볼 때도 있어요. 원래 잡지는? 네. 목차와 앞표지만 볼 때도 있고 그냥 내 손에 나한테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감과 그리고 일단 라인업을 쫙 보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그 구성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잡지라는 것의 구성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럼요. 잡지 그런 목차만 봐도 진짜 뿌듯한 약간 그런 거. 뿌듯하죠. 네.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딱 와닿은 것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그 물결이란 잡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너무 잡지의 어떤 잡지구나 이건 정말. 되게 동시대 시일성 있는 주제와 그런 거 얘기하면서도 엄청 좀 선동적이랄까? 되게 강렬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요즘 부드럽잖아요. 좀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잡지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근데 사실 원래 좀 잡지의 맛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좀 도발하는 그쵸. 그런 느낌.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 시네20을 열심히 보면서 시네21도 어쨌든 좀 그 좌파적인 영화 매거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서 되게 좀 한결에 좀 뭐랄까 그런 충족이 됐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시구나. 우리 제이님도 잡지 좋아하시죠? 네, 여기 초반에 나와 있는 건 다 저도 정기 구독하고 있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도 언제 온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 없는 것 중에서는 요즘에 책 매거진 있거든요. 책. 그 매거진 이름이 책이에요. CH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서평단 돼가지고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거긴 컨셉이 정말 확실하고. 근데 가끔 시의성 있는 거랑 엮어서 책을 중심으로 큐레이팅을 하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실 최애 중에 하나는 저는 한편. 왜냐하면 정독을 하게 되는 잡지가 진짜 드물거든요. 한편은 정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10분 안에 한 꼭지씩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읽는데 저는 제일 인상 깊은 게 최근 아마 지난호였는데 중독편에서 SNS 중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보통 이제 뻔한 스토리는 나쁘다. 뇌과학적으로 뇌에 퇴하다 뭐 이런 식은 사실 많은데 거기서 완전히 역발성으로 하나 제안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완전 반했죠. 잡지의 맛. 네, 잡지의 힘은 진짜 시의성하고 일단 필진들이 화려하게 다양해서 거기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잡지인가요? 마니에르 드 부아르? 이거는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예술 버전. 그렇구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그림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앞에 잡지에 비해서 약간 헐거운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약간 문화 전반에 대한 좀 기획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잡지를 많이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감각 같은 거. 그래서 뭐 킴포크 어라운드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뭐 비주얼적인 면에서나 그런 감각 그런 면에서. 근데 저도 그런 거는 좀 온라인으로 좀 많이 보고 저 뉴스레터도 구독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정말 다 못 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좀 두루두루 다 본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제 주변에 저는 딱 하나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제가 미스테리아를 정기 구독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미스테리아 정기 구독하는 분 처음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근데 제가 왜냐면 아무래도 그
제 직장의 어떤 그런 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성향. 그냥 제가 속한 그 바닥은 이런 장르물에 대한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반갑더라고요. 미스테리아를 구독하신다고 해서. 미스테리아도 진짜 어떤 측면에서 엄청 잡지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진짜 그렇죠. 잡스럽잖아요. 네네네. 단순히 미스터리라는 문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지금의 소식과 그리고 그 미스터리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그치. 걸 막 심층으로 기획 연재할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한 또 편집이 너무 예술이잖아요. 미스테리아 맞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잡지같이 만들었어. 그래서 너무 보는 재미, 그런 읽는 재미가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너무너무 가득한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고양이가 등장하는 뭐 추리물 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너무 흥미롭죠.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기획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기획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이제 일과 관련해서도 이런 걸 좀 찾아보시게 된다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미스테리아 22호 아니 이게 딱 기억에 나가지고 그때 건축물과 미스터리 해가지고 고딕 뭐 소설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뭐 로맨스까지 다 다루면서 거기서 나오는 건축물들 얼마나 다르고 그러다가 근데 마지막 꼭지 글이 되게 웃겼던 게 근데 날씨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하면서 실제로 고딕이나 이런 게 이탈리아 쪽에서는 발전할 수 없는 토대가 날이 너무 좋다. 그리고 해가 여름에는 막 10시에 지고 이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둠에 갇힐 리가 없는데 이제 북부로 갈수록 유럽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장르적 어두운 거야. 그리고 붉은 달이 뜨고 이탈리아 쪽은 안 떠요. 그 해 자체가.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잘 설명되어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저도 종종 찾아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탈리아는 뭐 맨날 쨍하고 날씨가 그렇잖아요. 맨날 와인이나 마셔야 될 거 같고. 맞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 요즘 좀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솔직히 요즘 책 볼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사고만 있는데요. 최고의 독자. 네. 마케터. 네, 제일 좋아요. 근데 요즘 진짜 너무 좋은 게 그 은행나무 세계문학 에세 시리즈가 그러니까 처음 번역된 책들 여성 작가분들 세계문학 그게 너무 라인업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계속 사고 있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휴머니스트 여성과 공포 이거 첫 번째 시리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제가 너무 어떻게 내 개인의 취향과도 너무 잘 맞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주제들이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고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 중에 고딕서가랑 구픽 출판사 책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너무 흥미롭고 그 저자분들도 좀 새롭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과 고전 혹은 고전 다시 읽기 이런 데 관심 있고요. 그리고 한국 문학 좋아해요. 이것도 요즘 사놓기만 하고 있지만 뭐 강화길 작가 그리고 장류진 작가, 박서련 작가 작품은 제가 정말 약간 힘을 얻고 좀 길을 좀 볼 수 있는 제가 걸어가는 길에서 그런 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작품들이고 시집도 사실은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데에 되게 절판된 시집이나 오래된 시집들 숨은 것들 그런 보석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되게 오래된 시집부터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김광규 시인이나 이승훈 시인 같이 좀 오래된 시인부터 전 사실 황희찬 시인 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전과 다른 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성 시인들 뭐 문정희 시인부터 최근에 나오는 젊은 여성 시인들까지 좀 두루두루 많이 구매하고 시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압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때 이 또한 약간 잡지 보듯이 시집 제목이나 시 그 안에 실린 제목 시 제목을 보면서 그때 읽는 거예요. 그럼 너무 큰 힘이 돼요. 밤에 자기 전에. 깨지 않아요 가끔 시 문구 때문에. 저는 이성복 시인을 좋아하는데 가끔 자기 전에 펼쳐서 읽으면
깨요. 그럴 잠에서. 수 있죠. 약간 강렬하고 그쵸. 지금 당장 아, 세상에 나가서 혼자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음. 한강 작가님도 저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한강 시인님이 네, 시인님의 네. 그 시집도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음. 허수경 시인님 좋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시인 중에서는 문보영 작가님 팬이어서 네. 네네 여기 나오신 적 누구더라? 나오실 만큼 얘기를 많이 했나 내가 나오시진 않았고 어. 저희가 특집을 한번 했어요. 특집을 저희끼리 하셨구나. 네네네. 아, 네네네. 그때 이제 거의 뭐 제이님의 광대가 광대가 저희가 오디오 팟캐스트인데 네,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유튜브로. 광대만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걸 저희 3인 체제를 구축하기 전까지 늘 들었던 생각이 근데 저희 한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두 분의 어떤 취향이나 취향이 되게 겹치고 그 S 시리즈랑 휴머니스트의 그 시리즈도 사실 소개를 하셨잖아요. 맞아, 맞아, 소개해 맞아. 주셨죠. 그래서 고딕 좋아하시고 네. 옛날에 그래서 막 정유정 작가 특집 이런 거 할 때 고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맞아 그때 한참 네. 정현 작가님의 작품을 누군가가 비판을 했는데 터무니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자료를 다 찾아서 아, 너의 비판이 얼마나 비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직후에 거의 찍어가지고 약간 분노가 막 그때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진짜 고딕을 좋아하시는구나 막 그죠. 고딕 생각했었는데 정말. 마침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유, 너무 비슷하신 그런 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너무 언제 좋아요. 그리고 시를 좀 다뤄도 좋겠네요. 저는 사실 시를 좀 잘 잘 몰라요. 잘 아예 몰라서 언제 한번 또 시집도 더 다루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때 좀 알려주시면 시알 못하게 한번 네, 알려주세요. 왜 외면하죠? 왜 슬쩍 외면하는데? 네. 저희 이제 같이 이제 하시게 됐는데 만약 이제 계속 이제 하시면 어떤 책들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거나 대중적이지 않은 숨은 책이지만 어떤 지금의 이슈나 사회 현상 속에서 읽으면 좋을 만한 시의 적절한 책, 그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책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찾아서 소개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같이 읽으면 좋은 책,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을 고르는 기준은 저도 그냥 한 명의 독서인 1로서 저를 가장 사로잡은 사로잡. 책, 네, 그런 책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한 이거 5년 정도 해보니까 누구나 딱 들으면 아는 유명한 책, 그때 그 시기에 굉장히 좀 많이 회자되는 책,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듣는 입장 말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명한 책 다루면 더 유입이 많이 되는 그렇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이라고 요 정도의 그런 대형 팟캐스트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좀 이렇게 작은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팬덤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책이 다뤄지고 그 리스트가 쫙 쌓이냐에 따라 유입수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럼 이제 유명한 책을 막 해야 되나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할 때 재미가 좀 없어요. 그렇게만 저희가 라인업을 가게 되면 결국 자기가 좀 끌리는 책을 해야 그렇죠.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발진이 있어야 재밌어지죠.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몰입이 되고 그쵸. 좀 스스로 자기 이야기도 좀 하게 되고 또 책 모임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했을 때 가장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책 그러면 어쨌든 저희 함께 해주시게 됐으니까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러게요. 네, 각자가 또 좋아하는 포인트가 또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책을 또 소개받는 그런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때 기뻐요. 의외로. 뭐가요? 그 사람이 모르는 책이나 아니면 작가를 소개할 때의 기쁨. 아 나한테? 누군가에게. 내가? 예.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쾌감이 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또 좋아해주면 또 그게 최고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사실 좀 첫 녹음은 아닌데 이게
좀 과정이 있었어요. 원래 사실 저랑 혜인님하고 둘이서 먼저 했는데 제 가져간 장비가 좀 안 돼가지고 사죄하셨죠? 사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도 사죄 드리려고 꺼내는 거고 했지만 이게 어쨌든 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이님과 같이 아예 3인 체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첫 녹음이 오게 된 거죠. 어쨌든 첫 녹음인데 네, 좀 어떠셨는지. 사실 오늘 처음 뵙고 제이님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PD님도 한 5번 안 뵌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단순히 그저 책이라는 걸 좋아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네, 또 편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 만난 지 1시간 20분 됐어요. 본 것 같지 않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인스타도 팔로우 했습니다. 네, 스토리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스토리 좋아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어색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잘.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죠. 그런 게 좀 너무 있긴 안 한 것 같아. 어색해요. 네.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나도 좋아하는 책.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휴머니스트 미스테리야. 시즌 2 이제 나오는데 막 이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 저희의 또 관전 포인트가 또 이 저희 세 명이 또 얼만큼 갈수록 또 친해지냐.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 아닐까요? 그게 재밌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약간 좀 그래도 그럴 수 있는데 더 이제 저희도 또 친해지고 하면 저희의 케미가 또 살아나겠죠.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제일 재미난 건 제일 어색할 때 녹음한 거를 기준으로 삼고 좀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하면 진짜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진행 잘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혜인님을 이제 처음 모시고 이제 소개드리는 시간으로 가졌고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빛이 왜 이러지? 왜요? 약간 뭐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멘트를 좀 절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왜 제 눈치를? 그러니까 왜 너 눈치를 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